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해외로 진출해서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중소기업, 중견기업 가운데 2.7%만이 수출을 하고 있고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들을 수출 역군으로 육성한다면 우리 수출의 무한한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과 체결한 9건의 FTA를 발효 중이고 2건의 FTA도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중 FTA는 물론 연방 3개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의 FTA도 조기에 마무리해서 2017년까지 우리 FTA 시장 규모를 전 세계 GDP 대비 7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7 내지 8%씩 늘고 있는 해외 건설, 플란트 시장 진출 확대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100억 불 규모의 외화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2017년까지 수출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출연금 2조 3천억 원을 확충해서 수출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대외 경제협력기금 등 원조 자금과 연계한 지원 체제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한류 콘텐츠가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우리 콘텐츠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콘텐츠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수출 금융과 현지 마케팅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제 혁신을 위한 세 번째 전략은 내수와 수출의 균형 성장입니다.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등 모든 부문이 균형 있게 성장해서 그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균형 경제는 내수 기반 확대와 투자 여건 확충, 청년, 여성 고용률 제고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내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와 전셋값 상승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가계부채부터 확실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선진국처럼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해 가고 이를 위해 세제 혜택과 장기 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지원 요건도 완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 낮춰서 처음으로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와 소비 위축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전셋값 상승도 잡아내겠습니다. 주택 매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 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을 완화하고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와 청약 가격 요건 등 청약 제도를 개선해서 신규 주택 수요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것입니다.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 구입 자금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임대 리트 등 민간 자본 참여를 통해서
공공임대 공급 주체를 다양화하고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주택 과세 방식을 합리화해서 장기 민간 임대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월세가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주택 임대 시장의 패러다임도 바꿔나갈 것입니다. 월세에 대한 소득 공제를 대폭 세액 공제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도 중산층까지로 확대해서 월세 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할 것입니다. 내수 활성화를 통해 균형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 여건을 확충해야 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 개혁뿐입니다. 투자가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 한 건 한 건씩 하는 그런 규제 개선을 넘어 앞으로는 규제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 총량제를 도입해서 규제가 늘어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네거티브로의 전환마저 어려운 규제가 있다면 존속 기간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 효력 상실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지난 1월에 구축한 규제 정보 포털 사이트를 통해 모든 규제의 상세한 현황과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의 결과들을 한 곳에 모아 공개해서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규제 개혁의 과정 하나하나를 제가 규제 장관 회의를 통해 직접 챙겨 나갈 것입니다.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재정과 R&D, 금융 지원을 서비스 산업에도 제조업 수준으로 적극 확대해서 서비스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면서 투자 수요가 많은 보건, 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은 민관 합동 TF를 통해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 불편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 의료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에 투자 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원격 의료도 활성화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 투자를 살리기 위해 투자의 걸림돌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겠습니다. 우선 농지, 산지 등에 대한 입지 규제는 물론 건설, 유통, 관광 등 지역 밀착형 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것입니다. 첨단 특화산업단지 조성과 노후 산단 리모델링을 본격화하고 지역에 대한 재정,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소재 기업들에 대한 인력과 연구 개발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해 갈 것입니다.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포괄 보조 사업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특히 선진국과 비교해서 크게 취약한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을 확실하게 끌어올려야 합니다. 먼저 청년의 취업 단계별 애로 요인을 해소해서
청년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금년 말까지 800여 개 모든 직무에 대해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일부 기관에서 시행 중인 직무 능력 평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고 취업 후에도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면 청년 실업 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학습 병행 제도 참여 기업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선 취업, 후 진학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선 취업한 학생이 향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중 일부는 평생 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대학 진학에서의 재직자 전형 또 계약 학과 등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산업계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 과정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산업단지별로 기업과 학교 간 대화 체계를 구축해서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늘려갈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와 함께 산업단지를 청년 친화적 근무 환경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특히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과거 재형저축과 유사한 청년희망 키움 통장을 도입해서 중소기업 근무 유인도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경력 단절 문제만 해결되어도 우리 경제는 10%의 여성 인적 자원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을 겪지 않도록 생애 주기별로 약한 고리를 해소해서 여성 일자리를 150만 개 만들겠습니다. 내년부터 시간제 보육반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근로 유형에 맞는 맞춤형 보육, 돌봄 지원 체계를 정립하고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 휴직이 보다 용이하도록 고용보험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육아 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 인력 뱅크를 확충하고 활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여성에 적합한 일자리 확산을 위해서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활성화가 급선무입니다. 육아, 임신, 간병 등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일제 근무자의 시간 선택제 전환 청구권을 부여하고 추후 전일제로의 복귀를 보장하겠습니다. 시간 선택제로 채용된 근로자도 원하면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일제 근무자 신규 채용 시 우선 고용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내년이면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우리는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보셨듯이 분단의 비극이 사랑하는 가족과의 천륜을 끊고 만난 후에 또다시 헤어져야 하는 뼈저린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도 오래전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서 성공적인 통일 시대를 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 간의 대화와 민간 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입니다.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 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 간, 세대 간의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대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청년들은 교육, 의료, 금융, 관광, 콘텐츠 등 선호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일할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서 벗어나서 선취업, 후 진학과 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등 취업 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입니다. 여성들은 경력 단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되고 맞춤형 보육 확충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가정들도 그동안 어깨를 무겁게 해온 가계부채, 주거비 부담이 덜어지게 될 것입니다. 벤처기업과 창업자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것을 사업화해서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며 중소기업은 공정거래 환경 속에서 성장의 사다리를 타고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나아가 어려울 때마다 희생과 헌신으로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국민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경제 혁신에 함께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개년 계획을 아무리 촘촘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정부 노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전국적 지지와 적극적 지지와 동참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서로 조금씩 어려움을 나누고 작은 이득을 조금씩 내려놓고 공생과 상생의 길을 열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과제들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생하는 합의를 이뤄야만 가능합니다. 기업들도 정부의 규제 개혁 보폭에 호응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관련 법안이 적기에 통과되도록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3년 동안 연차적으로 계획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려서 모든 국민들이 이해와 관심 속에서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이 지금 세대와 후손들에게도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나라, 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